자, 1번 문제는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의 풀이죠. 1차 부등식. x에 대한 1차식이죠. 1차의 식인데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문제의 조건을 이렇게 줬어요.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을 때의 해가 x가 2보다 더 크다. 그랬을 때 이 부등식 해를 구하라는 것인데, 그럼 뭐 조건이 하나를 가지고 이 조건, 즉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으니까 b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x가 2보다 더 크다? 근데 a가 양이면 어떤 상수보다 작다고 나오죠. 근데 이거는 2보다 크다고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x가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뭐보다 커야 되죠. 상수보다. 그럼 이렇게 크게 바꿔야죠. 이렇게 마이너스 b로 바뀌어야 되죠. 즉 x가 어떤 상수보다 크다는 걸로 바뀌어야 되니까 부동방이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음이 돼야 되겠죠. 이 조건 하에서죠. 자,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 식에 의해서 이 해가 요 x2보다 크다는 것과 같아야 되니까 부등식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2라는 값을 갖게 되겠네요. 즉 이 식에서 a와 b의 관계식이 되면 b는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왜? a가 0보다 작죠? b는 마이너스 2a죠? b 대신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b 대신 마이너스 2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x 준식 마이너스 ax 플러스 2a면 여기서 마이너스 4a죠. 아니, b 대신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는 플러스 2a로 바뀌고 플러스 4a가 0보다 크더라. 자, 그러면 이제 x만 남겨야 되겠죠. 마이너스 ax, a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a. 자,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a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겠죠.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4a 따라서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4보다 크다. 아니, 미안합니다. x가 4보다 크다. x가 4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범위. 즉, 이 부등식을 푼 결과는 x가 4보다 크다. 이런 x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a와 b의 관계식 구하죠. 물론 a가 음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b는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대입하면 양항에 a가 끼어있기 때문에 a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a가 0보다 작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a를 그냥 막바로 나눠도 되겠죠. 마이너스 a는 0보다 클 테니까요. 1차 부등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부등식의 사칙 연산인데요. 저번에 기본 개념 강의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a 플러스 b가 0보다 크죠. 자, 이런 논리인데, 자, 이건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더하기는 물론 이게 좀 조건이 있어요. x와 y가 모두 좀 양수일 때 이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하나가 x의 범위가 음수였다 그랬을 때 나눴을 때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부등식 영역을 배웠는데 지금 부등식 영역이 빠졌기 때문에 x와 y가 모두 양의 범위에서만 우리가 이제 부등식에 대한 사칙 연산을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제 0과 1 사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의 범위가 들어간 범위에서는 사실상 부등식 영역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부등식 영역이 빠졌죠. 자, 일단 써볼까요? x가 4에서 8 사이, y가 1에서 2 사이. 1보다 크나? 2보다 작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더하기 해볼까요? 1번은 더하기잖아요. 그죠? 더할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더하면 됩니다. 다 더하면 x 플러스 y죠. 그래서 이게 5, 여기는 10, x 플러스 y는 5 이상 10 이하가 되겠죠. 두 번째, x가 4에서 8 사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마이너스 y죠. 두 가지로 해볼게요. 두 가지. 자, 이거를 마이너스 y로 해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여기가 2가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오고 1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오겠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되겠죠. 그죠? 두 식을.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어떻습니까? 2에서 x-y가의 범위가 나오겠죠. 2 이상 7 이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이거를 약간 유형화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빼기 했을 때는 x로. 자, 어떻게 하냐면, y가 1에서 2 사이다. 이거를 뺐을 때는 4에서 이렇게 x자로 대각선으로 빼요. 그 결과가 4에서 2 빼면 2. x에서 y 뺀 거죠. 그 다음에 8에서 1 뺀 결과가 여기 어디로? 7.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유형화시켜. 아까처럼 마이너스 y를 해서 두 식을 더해도 되고요. 자, 3번. x의 범위가 4 이상 8 이하죠. y의 범위는 1 이상 2 이하죠. 이거를 곱해서 그럼 x, y는 어떻게 됩니까? 4에서 1 곱하면 되죠. 4. 8에서 2 곱하면 16. 따라서 x, y의 범위는 4 이상 16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칙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기가 남았겠죠. 4. x의 범위가 4 이상 8 이하, y의 범위가 1 이상 2 이하. 이거를 어떻게 나눴죠? 나누기죠. x 나누기 y. 그러면 나누기면 이것도, 자, 이거 뭐 거꾸로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이것도 y분의 1을 해서 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y분의 1이면 이거 역수죠. 역수도 이것도 뭡니까? 역수도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2가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 1이 오른쪽. 그래놓고 이걸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y분의 x가 되겠죠. 그러면 4에서 2분을 곱하면 2, 8에서 1 곱하면 8이죠. 즉 y분의 x는 2에서 8 사이, 2 이상 8 이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빼기처럼 마이너스가 빼기처럼 x자로, 즉 y의 범위는 1 이상 2 이하이므로 이거를 나눠요. 그러면 4에서 2 나눈 거를 왼쪽에다 쓰세요. 2죠. y분의 x. 8에서 1 나눈 걸 오른쪽에 쓰세요. 빼기처럼 비슷하죠? 8. 2와 8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x, y에 대한 모두 x, y가 양수범위였을 때, 양수범위에 있었을 때 사칙 연산에 대한 우리가 부등식의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연습은 이건 금방 하죠. 그러나 조심해야 되겠죠. 요 두 개, 마이너스와 나누기는 x자, 이렇게 x자로.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x자로요. 자, 예제 3번은 연립 1차 부등식이죠. 연립 두 개의 부등식. 그 두 개의 부등식이 각각 1차 부등식이란 뜻입니다. 그 두 개의 1차 부등식이 x의 범위에 공통된 범위를 구하라. 그 말이죠.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첫 번째 식을요, 가로를 막바로 풀어보겠습니다. 6 마이너스 2x 플러스 8 x 마이너스 4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항상 어때요? x항은 항상 좌항, 나머지는 우항.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14죠? 마이너스 4 6에다 8 더하면 14니까 마이너스 2항은 마이너스 14. 따라서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8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자,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이것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죠.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을 나눈 값 6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식의 이제 1차 부등식은 분모에 이렇게 상수가 있으면은 양변을 통분하는 게 좀 낫겠죠. 3과 2의 최종 매수 몇이 있죠? 6이죠, 6. 양변에 6을 다 곱해버리는 거예요. 6을 양변에 곱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저항은 6을 곱하면 3과 6이 나눠져서 2를 곱한 것과 같죠. 따라서 4x 플러스 2가 크거나 같다. 우항은 6 나누기 2는 3이니까 3을 곱한 것과 같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9. 그렇죠. 자, 또 x의
한 길 이항하면 7x. 2가 이항하면 9에서 2 빼니까 7.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7로 나누면 부동 방향 바뀌지 않죠? 1. 아, 그래프 한번 간단히 그려보면 이런다는 뜻이에요. 자, 6보다는 작아요. 작거나 같습니다. 등호가 갑자기 들어갔네. 요거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죠. 요건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죠. 다 안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 1보다 더 커요? 동그라미 1, 커, 교집합, 공통된 범위죠. 그죠? 따라서 x가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제 x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공통된 범위죠. 공통된 범위.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x 플러스 4를 기준으로 요런 식 하나 또 요런 식 하나 두 개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두 개의 x의 범위에 공통된 x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요 첫 번째 요 식을 x를 이제 가로로 풀어버립시다. 2x-4가 작거나 같아요? x 플러스 4보다. 자, 또 x는 이항해볼까요? 이항하면 2x에서 x 빼니까 x죠. 마이너스 4가 이항은 플러스 4가 되니까 4 플러스 4는 8이 되겠죠. 바로 나오네요.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4가 작거나 같아요? 가로를 푼 3x 마이너스 6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2x죠.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겠죠.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 나누면 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 x의 범위를 동시에 구하면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3보다는 즉 5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x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연립부등식 1차 연립이 1차니까 쉬운 거죠. 그죠? 두 개 다 1차로 된 x의 부등식의 공통된 범위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예제 4번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절대값 부호가 들어가면 절대부호를 반드시 없애줘야 된다고 그랬죠. 조심하라고. 무조건 없애줘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절대부호가 아닌 0이 되는 그 x값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x가 2보다 작다? 그럼 여기 상수니까 절대부호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오므라드는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온다고 그랬죠. 절대값 x가 2보다 크면 절대부 없애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경계값을 갖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x가 작은 것보다 작고 x가 큰 것보다 크든 이런 벌어지는 범위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뭡니까? 이게 x에 대한 식이에요. 그죠? 절대부 있는 x뿐만 아니라 우항도 x에 대한 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절대부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수값에 하나에만 절대부호가 있고 또 다른 하나에는 없는 x에 대한 1차식이고 두 번째 식은 x에 대한 1차식 두 개가 있는데 1차항 두 개가 있는데 1차항 각각에 두 개의 절대부호가 붙은 그러한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부호는 무조건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는 기준 그 절대부호 아닌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이 기준은 절대부호 아닌 0이 되는 x값은 몇이에요? x는 2잖아요. 2일 때 0이잖아요. 즉 그 말은 뭐냐? 첫째, 2를 기준으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둘째,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럼 실수 절범이 나오잖아요. 그럼 x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절대값 x-2는 어때요? 양이죠. x-2. 그죠? 그대로 나오면 되죠. 그리고 뒤에는 2x-1. 식을 정리해 볼까요? x는 x대로 왼쪽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오른쪽으로 가면 2-1이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x가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되고요. 작죠. 자, 그러면 요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런 x의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뭡니까? 교집합이죠. 따라서 이 결론은 이런 게 있나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게? 자, 보세요.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개를 동시에 만져서 x의 범위 나올 수가 없죠. 첫 번째는 이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x의 범위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한번 볼까요?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x-는 음수죠. 음이죠. 음이니까 가로치고 x-1로 하고 절대부호가 없어지면 되겠죠. 그리고 2x-1. 그럼 이제 가로를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2x-1. 자, 2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2가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3 나누면 마이너스 3이니까 1이 되겠죠. x 2보다 작은 이런 범위에서 x가 1보다 작으니까 이것도 교집합 구해야 되겠죠. 즉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예요. 2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공통된 범위 뭡니까? 따라서 x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첫 번째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은 그러한 x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부등식 절대부호를 이제 없애줬죠? 두 개를 다 없애줬죠. 없애준 상태에서 두 개의 합집합에 2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2보다 작은 경우니까 그럴 때 존재하지 않는다와 x가 1보다 작다의 합집합은 x가 1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자, 2번 문제는 2번 문제는 절대부호가 x에 대한 식이 1차 식에 두 군데가 붙어 있죠. 그럼 두 군데 다 생각해야죠. 이게 절대부호 안이 0이 되는 x값이 뭡니까? 0도 있고 여기서는 0이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하고 0.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그래서 우리는 몇 개의 범위를 생각해야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2번 봅시다. 2번에서는 첫 번째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요. 둘째. 어떨 때? x가 여기 등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여기 0이죠. 0. 미안합니다. 여기 0이에요. 여기 0이니까 x가 0,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일 때 경계값이 0이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셋째. x가 0보다 클 때. 그럼 실수 전범위 나오잖아요. 실수 전범위 나오죠.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절대값 x는 어떠죠? 음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또 x 플러스 2도 음이네요. 마이너스 해주고 가로쳐주면 되겠죠. x 플러스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걸 풀면 됩니다. 자, 가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2죠. 4 플러스 2. 따라서 마이너스 2x가 6보다 작아야죠. 그러면 이거 식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양변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6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공통된 범위니까 이 범위는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좀 지우고 좀 더 오른쪽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을 때 봅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 얘는 음이죠. 네, 아까처럼 음입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양이죠. 플러스 그냥 x 플러스 2로 나오면 되겠네요. 4. 그런데 자 보세요. 없어지네요. 4는 2보다 크잖아. 이건 맞잖아요. 이 자체가 이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하네요. 4가 2보다 더 크니까. 계산해보니까. 따라서 두 번째 범위의 결과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항상 성립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볼까요? 0보다 크면 둘 다 0보다 큰 거죠. 절대값 x도 x로 나오고요. 절대값 x 플러스 2도 x 플러스 2로 나오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x가 어떻습니까?
x가 4가 2가 이항하면 2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1보다 작으니까 교집합은 뭡니까? 교집합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과죠. 이 세 개의 결과에 뭡니까? 합집합이 아니죠. 왜? 이거 또는 이럴 경우 또는 이럴 경우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점이죠. 둘 다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2에서 점 0까지죠. 0에서 1까지죠. 이 세 개 합집합은 뭐예요? 합집합. 요 세 개 합집합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까다롭긴 해요. 왜 그러냐면 경계값이 0과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로는 세 개의 범위로 지금처럼 나눠서 각각의 범위에 대한 이 두 개의 교집합, 각각의 범위에 대한 교집합,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교집합을 쓰고 이 결과에 대한 전부 다의 뭡니까? 합집합. 그죠? 합집합 또는 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약간 까다롭지만 지금처럼 절대 부호를 없애는 그 기준을 반드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서 그 결과에 대한 합집합으로 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예제 5번 문제는 연립부등식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었죠. 연립부등식에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서요.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우리가 활용 문제 한다고 한다면 옛날에도 보면은 뭐 좀 중등 과정에 1차 방정식 활용이 더 어려웠죠. 방정식의 활용이나 부등식의 활용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모든 부등식은 방정식에 준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범위에서 방정식이든 됐든 부등식이 됐든 활용 문제는 식을 유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문제도 두 가지 입장에서 보면 돼요. 열량 입장에서, 단백질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100g씩 설치했을 때 뭐 열량과 그러니까 식품 A, B를 각각 100g씩 설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열량, 그죠? 그러면 항상 100g 단위보다는 우리 뭐가 제일 좋아요? 1g 단위 계산이 제일 좋아요. 1m는 몇 초에 갔느냐? 즉, 그죠? 1단위로 거리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여기도 뭐 100g이 아니라 1g 단위로 하면 제일 쉽죠. 막바로 그 섭취한 g수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1g 단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g당 식품 A는 열량이 120칼로리면 100분의 120칼로리가 되겠죠. B 식품은 100분의 320칼로리가 되고 단백질 입장에서 식품 A는 8g 100g당 8g이면 1g당 100분의 8g. 자, B 식품은 100분의 5g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A, B를 합해서 200g이래요. 합해서 먹었더니 200g 섭취했더니 열량은 360칼로리, 단백질은 13g 이상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식이 여기서 하나, 열량 입장에서, 단백질 입장에서 식이 두 번째 식이 나와야 되겠죠. 식품 A를 섭취할 수 있는 양의 범위.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식품 A의 섭취량,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걸 알고 싶잖아요. 이걸 X로 놔두세요. 그럼 식품, B의 섭취량은 뭐가 됩니까? 두 개 합해서 200g이니까 200-Xg이 되겠죠. 그죠? 그래 놓고, 식품 A를 Xg, 식품 B를 200-Xg 섭취했을 때, 자, 열량부터 볼까요? 열량 입장에서 봅시다. 열량 입장에서 봅시다. 자, 열량은 얼마만큼 가요? 식품 X는. 자, 열량, 여기 있죠, 열량. 이 열량 보면 되죠. 1g당 100분의 120이죠. 그러면 1g당 100분의 120이니까 100분의 120 곱하기 Xg 되겠죠. 식품 B에 대해서는요. 1g당 100분의 320이죠. 100분의 320에다가 200-X가 어떻습니까? 이거 식품 A와 B를 동시에 섭취했더니 이게 총 열량이 360kcal가 넘으면 되겠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입장에서 보면 되죠. 단백질.
단백질 입장에서 봅시다. 단백질 입장에서 식품 A에 의해서 1g당 100분의 8g이죠? 100분의 8g. 근데 몇 g 섭취했어요? Xg 섭취했죠. B는 g당 100분의 5g이란 단백질이 섭취되는데 총 200 마이너스 Xg 섭취했어요. 두 개 합했더니 총 13g 이상이 되면 됩니다. 단위 생략했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 아닙니까? 그죠? 자, 1번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딱 보니까 10이 다 약분되네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10 곱하면 12x 플러스 10 곱하면 6,400. 가로 풀겠습니다. 6,400.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x. 여기다 10 곱하면 3,600이 되겠죠. x는 x대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20x죠? 3,600에서 6,400 빼면 몇입니까? 64에서 3600, 28이니까 마이너스 2,800이 되겠네요. 자, 양변을 어떻습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0으로 나누면 식이 어떻게 돼요? 부동호 바뀌죠? 자, x만 남고 부동호 바뀌고 2,800 나누기 마이너스 2,800 나누기 마이너스 20은 140. 즉, 첫 번째는 x가 140보다 작거나 같다. 자, 2번식 볼까요? 2번식. 2번식은 양변을 그냥 100으로 곱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100이 있으니까. 그러면 8x 가로 풀면 두 번째 식 1000 마이너스 5x. 그리고 여기는 1300, 1300이 되겠죠. 자, 이것도 x끼리 계산하면 3x 1000이 이항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300만 남죠. 따라서 x의 범위는 100보다 크거나 같죠. 1과 2의 이 x의 범위의 공통된 범위죠. 공통된 범위 뭡니까? 100보다 크고 140보다 작다. 라는 즉 x의 범위. 즉 이렇게 200g을 섭취해서 열량 360kcal와 단백질 18g 얻으려면 식품 A는 이 표에 의해서 100g 이상 140g 이하를 섭취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어떠세요? 열량 입장에서, 단백질 입장에서 식을 두 개를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두 개 뒤부터는 뭡니까? 그냥 식을 연립부동식으로 푸는 x의 공통범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관건은 이 두 개를 식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식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제 6번 문제는 2차 부등식 실제 1번과 같은, 2번과 같은, 3번과 4번과 같은 식은 왼쪽 식은 똑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냐, 0보다 작거나 같냐, 이 네 개를 그래프로 바꿔서, 그럼 그래프로,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지 돼요. 그래프로 바꿨을 땐 되게 문제를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 보세요. 그래프 미리 그려줬죠? 그릴 줄 알아야 되지만, 그죠? 잘 보세요. 1번. 이걸 y로 놓는 거예요. 뭐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요건 식은 다 똑같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즉, 이것이 0보다 크다는 뜻은 y가 0보다 크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y가 0보다 크대요. 그런 x의 범위는 뭐죠? y가 0보다 큰 건 x축 위에 있는 거죠. 다 위에 있잖아요. 뭐만? x는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y가 0 돼버리죠. 즉, 뭐라고 쓰면 됩니까? 1번의 답은. x가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x가 1은 뭐 0이 되잖아요. 0보다 크지 않잖아요. 0이 돼버리잖아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거를 또 부동식으로 굳이 풀자면 x가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써도 돼요. 부동식으로 푼다고 한다면. 어차피 뭐 이제 해를 구하는 거니까 부동식으로 푼다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도 봐요. y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아까는 다 모두 0보다 크죠? 그러나 같아도 된대. 엄마? 1은 또 같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실수 그려버리면 되죠.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는 1도 0이잖아요. y가 0이잖아요. 여기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며요. 그러니까 모든 x에서 0보다 큰데 x는 1일 때 y가 0 돼버리니까 0 돼도 된대요. 그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1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볼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대요. 눈으로 보세요. 0보다 작은 x제곱가 있나요? x축 아래가 있어요? 그래프가 다 x축 위에 있죠. 이랬을 때는 x축이 접하니까 y가 0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실수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잖아요. 0보다 작은 범위가 해가 있나요? 그죠? 없죠. 네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어때요? 1이 0보다 등호가 들어가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x가 0보다 작은 x는 없죠. 그러나 지금 뭡니까? 등호가 되는 y는 0이 되는 x값은 존재하죠. 왜? 등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뭐라고 써요? x는 1뿐이죠. x는 딱 1밖에. 왜? 작거나 또는 같은 그런 x의 범위 또는 x가 있느냐. x의 범위는 존재하지 않죠. 왜? 작은 x축 아래로 x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같은 x값은 있죠. x는 1. 그렇죠? 이거는 범위가 아니라 x 자체가 나와버리죠. x는 1.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동일한 식을 부등호와 등호를 넣어가지고 함수로 바꿨더니 이해하기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쉽죠. 궁극적으로 우리 x의 범위를 구해요. 근데 이 값 자체가 0보다 작냐는 거, y가 0보다 작냐? 아니면 y가 0보다 작거나 같냐? y가 0보다 크거나 같냐? y가 0보다 크냐? 이거를 그래프에서 x 입장에서 보면 쉽게 눈에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 문제는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로 그래프로 바꿔서 이해를 하면 쉬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제 7번은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라는데 2차 부등식의 풀이에 관한 문제죠.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 했죠. 모든 부등식은 뭐를 기준으로? 방정식을 기준으로. 그죠? 그리고 항상 2차 부등식 풀 때는 최고차의 개수를 뭘로? 양으로 넣어라. 음이면 마이너스 곱해서 양으로 넣고 푸세요. 자, 그럼 한번 두 가지 규칙에 의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였죠. 마이너스 곱해버리세요. 그러면 부등호가 여기는 부호가 다 바뀌겠죠. 3x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작다. 부등호 바뀌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봐요. 0보다 작으면 는 0으로 넣고 그 x값, 경계값이 나오는 오므라드는 범위죠. 0보다 크면 벌어지는 범위. 따라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0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와 1이 경계값이잖아요. 이거 사이에 있는 값이 되더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죠? 0보다 크니까. 아니 0보다 작으니까. 오므라드는 범위. 오므라들었죠. 두 번째. 양수 됐네요. 양수 됐어요. 두 번째를 봤더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는 는 0으로 놓고 모든 부등식은 등식에 준해서 0의 값을 x값을 구해야 되죠. 0이 된 x값, 즉 경계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근해 공식 쓰는 수밖에 없죠. 짝수 공식 써볼까요? x는 짝수 공식 2가 빠진 마이너스 2죠. b는 a분의 a는 1이니까 2 뿔마 루트 b제곱 4 마이너스 1은 3.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3이 경계값이 나오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러면은 x의 범위는 작은 것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작은 것보다는 작고 x가 큰 것보다는 크다. 즉 2 플러스 루트 3보다 크다. 이러한 벌어지는 범위가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커? 이것도 여기다가 써볼게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여기다가 써보면 한번 써보세요. 일단 모든 부등식은 방정식에 준해서 왜? x 경계값을 구해야 되니까요. 근데 판별식 d가 어때요? 4분의 d가 0보다 작죠? b제곱 1-ac 마이너스 3 돼버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식은 3분의 식은 이렇게 돼요. 완전적 걸로 바꾸면 x-1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죠. 얘는 어때요? 이게 0보다 크대요. 이미 3보다 3이 0보다 크죠. 얘는 제일 작아봐야 x가 1일 때 0이 되잖아요. 즉 얘는 무조건 뭐야? 0보다 크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0보다 크잖아요.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그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x축. 붕 뜨죠? 왜? 꼭점이 1,3이잖아요. 이게 1,3. 1,3. y절편 4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 y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 구하래. x가 뭐가 들어가도 y는 0보다 크잖아요. 모든 실수, x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든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마지막 4번 봅시다. 4번. 4번은, 자, 이것도, 잠깐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으로 해볼게요. 이것도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요. 3을 뒤에 오면 1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예요. 즉, x축과 만나면 교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것도 붕 떠요. 만나면 교점이 없으니까. 이게 y는 fx, 이게 이제 y로 놓으면은 이 y는 fx가 0보다 작대요. 엄마? x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큰데 이런 x가 어디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 이런 해가 없잖아요. 이런 x의 범위는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 완전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플러스 2죠. 이게 0보다 작대요. 아니 여기 플러스 2가 있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죠. 항상 2보다 크거나 어떤 x를 넣더라도 2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은 그런 x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지금처럼 완전 제곱을 놓고 풀어도 되죠. 해가 없다. 근데 완전 제곱을 놓고 푼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건 우리가 허근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는 0으로 나왔을 때 얘는 허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판별식만 간단히 이용해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지금 4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모든 2차 분원식은 는 0으로 놓고 풀면 되더라. 그럼 허근이었다는 거는 최고점의 계수가 양수였을 때 허근이었다는 붕 떴다는 뜻이에요. x축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두 군에서 만났다는 것. 두 점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죠? 접했다는 것.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그죠? 꼭점 y좌표가 0이라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y가 0보다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를 따라서 x의 범위를 쉽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제 8번 문제 2차 부동식. 이거는 약간 좀 활용하는 문제죠. 해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어떤 미정계수에 대한 상수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해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a, b 값을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잘 보세요. 내가 내내 말했듯이 모든 부동식은 뭐에 준해서? 등식에 준해서 풀어라. 자, 최고차인 계수를 x제곱 2차 부동식의 최고차인 계수를 양수로 놓고 0보다 작아. 그런 x의 범위는 지금 저 오므라드는 범위 나왔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자, a가 양수였다고 가정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벌어지는 범위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때 a는 양이란 뜻이죠. 음이 돼버리면 양변에 이거를 최고차인계수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차인계수 음으로 나누면 0보다 작거나 같아 버리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오므라드는 범위가 나왔더니 여기서 벌어지는 범위잖아요. 그 말은 a가 0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은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모든 2차 부동식은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b는 0이다. 이거 두근이 경계값 마이너스 2와 1 나왔잖아요. 그럼 두근이 뭐다? 두근이 마이너스 2와 2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면 되죠. 자, 두근의 합은 계수에서 마이너스 a. 두근의 합을 더하면 마이너스 2. 그죠? 따라서 a는 1. 두근의 곱은 계수에서 b. 두근의 곱 뭐죠? 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a는 1, b는 마이너스 2. 두 번째 봅시다. 마찬가지죠. a가 양이죠? 그래야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벌어지는 범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도 a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0이었을 때 두 근이 뭐라는 거예요? 두 근이 경계값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죠. 또 근과 계수의 관계, 물론 이때는 a가 0보다 큽니다. 뭐 계수에서 두 근의 합은 a분의 4죠. 그죠? a분의 4는 뭐랑 같아요? 두 근의 합? 2죠. 따라서 a는 몇입니까? 2가 되겠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b죠. 계수에서는 a분의 b죠. 곱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a가 2니까 이게 2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을 갖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부등식을 등식이 준해서 풀면 이렇게 간단해지는 겁니다. 자, 모든 부등식은 등식에 준해서 풀면 된다. 그걸 명심하면 됩니다. 자, 예제 9번 문제는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어떤 조건부등식에 x의 범위가 주어진 게 아니라 x의 어떤 값이 들어간데도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절대부등식,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이제 그 범위, 여기서는 K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모든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되게 쉬워집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도 자 보면은, 자, 이걸 2차 함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 k-1의 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x의 범위 구하라. 그런 x의 범위.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x축이 있어요. x축이 있어요. 근데 y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을 때는 얘죠. 클 때는, 무조건 클 때는 붕 떠야 되겠죠. 붕 떠야 되겠죠. 이렇게 접하거나 붕 떠야 돼요. 오, 접하거나 붕 뜬다? 그럼 또 이거를 그래프에서 2차 함수가 해결이 됐으면 다시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로 보십니다. 자, 첫 번째는 어때요? 2차 방정식이 봤을 때. 즉, x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4가 0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중근. 접한다. 따라서 한 배씩 d가 어떻게 돼요? 0이 될 때죠. 붕 떴다? x가 교점이 없죠?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한 배씩 d가 허근이가 돼서 0보다 작아 되겠죠. 아, d가 0이거나 0보다 작다. 이 말은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네. 1이 돼도 되고 2도 되니까. 이 fx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지금처럼 이런 경우 아니에요? x가 모두 0보다 크잖아요. 모두 0보다 크잖아요. 그러나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아, 따라서 이 2차식이 판별식 4분의 d가 좋겠죠. 짝수 공식.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구나. 자, 이것만 풀면 됩니다. 이것만. 즉 k-1의 제곱. 이것이 4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k-1 이거 제곱 빼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2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씩 더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뭘로 먼저? 함수로, 2차 함수로 놓고 이 절대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접하거나 붕 뜨면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죠. 같다? 접했을 때. 크다? 붕 떠야 되겠죠. 그랬더니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바꿔서 보면 판별식 0이다, 중근이다. 판별식 0보다 작다, 허근이다. 그죠? 붕 떠야 되니까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 범위를 이용해서 k의 범위를 구해봤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 kx의 제곱 요 kx의 제곱 x에 대해 2차 부등식이 0보다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아야 돼요. 즉 일단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k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가 이게 항상 0보다 작아야지 돼요. 자 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0보다 작아야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보다 작아.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이거 생각해 봐요. 지금 부등식이라고 했지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 없죠. 그 말은 k가 0이 돼도 된다는 뜻이에요. 즉 x제곱이 어떤 k꼴이 곱해져 있지 않은 어떤 상수라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1번은 상수잖아요.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래로 볼록인지 아닌지 몰라. 그 이전에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가정하세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 k가 0일 때. k가 0일 때. k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넣어보세요. 0x의 제곱. 0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 x에 뭐가 들어가도 얘는 저항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0보다 작잖아요. 아, 일단 항상 성립입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뭐 성립한다? 문제 조건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죠? k가 0이기 때문에 x에 뭐가 들어가도 0보다 작다 그 말이에요. 자, 둘째. k가 0이 아니었어요. k가 0이 아닐 때. k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을 때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먼저 이차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그리면 어떻게 돼야지 돼요? 그래프가 그리면. 자,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이런 꼴밖에 더 있어요?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아야지.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이 y값이 0보다 작게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k가 0이 안 됐다는 건 일단 k가 뭐가 돼야 돼요? 위로 볼록이 돼야 되니까 k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로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뭘로 넘어가요? 이제 x축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없는 거죠. k가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범위에서 위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죠. 아래로 볼록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은 경우 나올 수 있나요? 이게 끝이 가더라도 언젠가는 0보다 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0보다 작으려면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붕 떠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x축과 교점이 없다는 건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허근이 돼야 되죠. 허근.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놓으면은 는 0으로 놓으면 이것도 4분의 d가 좋겠네요. 판별식 짝수공식 4분의 d가 k제곱 플러스 2k가 뭐 허근이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러한 뭐 k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k를 인수분하면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k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작은 게 경계값이 마이너스 2와 0이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죠. 왜?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으니까 오므라드는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2번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1 또는 2잖아요. 이거 1 때, 아닐 때 또는 2니까. 따라서 1, 2에 의해서. 1의 경우는 k가 0일 때 무조건 성립하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데 0도 가능하니까 등호가 1로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의 답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몇 자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2차 함수로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하고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 접하느냐. 그죠? 이거에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k의 범위를 구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그 부등식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차 부등식도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것들이 다 이용을 해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예제 10번 2차 부등식의 활용인데요. 2차 부등식이 됐든 2차 방정식이 됐든 활용 문제가 어떻습니까? 되게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식을 여기서는 또 다 써줬어요. 지면에서 시속 70m/s 그죠? 속도로 쏘아올린 물체 t초 후에 높이가 h가 높이에요. 하이트의 약자죠. 70t-5t 제곱이래요. 그런데 지면으로부터 120m 이상이 돼 있는 높이에 있는 120m 이상 높이에서 떠 있는 그 시간은 몇 초 동안인가? 120m 이상이죠? 그러면 이 h가 70t-5t의 제곱인데 이것이 120 이상이다. 단위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hm라고 했으니까요. 이 t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이해해 볼게요. 왜? 최고점 개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요. 따라서 5t제곱 마이너스 70t 플러스 120이 120이 어떻습니까? 뭐보다 작아야 돼요?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120이 어떻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인수분 해야 되겠죠. 5로 나누면 좋겠죠. t제곱 마이너스 5일 5, 4, 14t 플러스 5, 20, 5, 4, 20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자 약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인수분해가요. 자 2 곱하기 12로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t-2 t-12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경계값에서 오므라드는 범위죠. 따라서 t는 몇 과 몇 사이? 2와 12 사이. 즉 2초에서 12초 사이에서는 공으로부터 지면으로 120m 이상 높이에 있는 시간이 2초에서 12초 사이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연립 2차 부동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2차 부동식의 x의 범위를 구하고 두 번째, 연립이니까 식이 두 개겠죠. 두 번째 2차 부동식의 x의 범위를 구해서 공통된 x의 범위 구하라 그 말이죠. 자, 해봅시다. 자, 1번부터 볼까요?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인수분 되면 인수분을 빨리 하세요.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7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0이죠. 곱해서 마이너스 10 더해서 마이너스 3 2, 5, 10이네. 2, 5 즉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게 0보다 작다. 자, 최고부자 계수가 양수고 0보다 작다. 자, 경계값에서 오므라드는 범위다. x가 몇과 몇 사이? 마이너스 2와 여기 마이너스 2죠. 여기는 5고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1번이죠. 그죠? 1번의 x의 범위. 두 번째 인수분 해볼까요? 3. 자, x-3, x-1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도 경계값이 1과 3이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 벌어지는 범위구나.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떻다? x의 범위는 작은 거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큰 거 3이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2번이죠. 그러면 1, 2에 의해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 되게 쉬워. 이 그래프 직선 수직선만 나타내면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겠죠.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와 5 마이너스 2와 5 이렇게 찍고 요 사이에 있었죠. 그죠? 요 사이. 그 다음에 1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점이죠. 점. 1이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3보다는 크고 3은 점 크고 요 두 개 사이네요. 빨갛게 보면 공통범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 요거 요게 두 개의 공통범위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해볼까요?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요 두 개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아직 그렇게 연립 부동식은 뭐 하나 x의 부동식 2차 부동식 풀고 두 번째 2차 부동식 풀어서 뭐 공통된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2번 봅시다. 2번. 이거 2번은 뭡니까? 연립 부동식 만들어내면 되죠. 요런 식 하나, 요런 식 하나. 그러니까 요거식 1번식, 요식 2번식. 연립 부동식 두 개의 1과 2의 공통된 x의 범위.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 x제곱하고 x 플러스 1을 이항을 해버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0보다 크다.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데 0보다 크다? 오, 경계값에서 벌어지는 범위다. 작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값, 즉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동호 안 들어갔으니까요. 두 번째. 자,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요식 두 개니까 이거는 x제곱에서 5x-4를 왼쪽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게 0보다 작거나 여긴 또 등호가 있네요. 그죠? 등호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x-4, x-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오므라드는 법이 경계값에서 즉 1에서 4 사이가 되더라. 1보다 크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1과 2, 즉 1과 2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범위를 구하면 되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죠? 빵꾸는 뭐죠?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1에서 4 사이. 요거죠. 1에서 4 사이. 공통범위는 어디죠? 요거죠. 빨간 거. 그러니까 요 범위랑, 그죠? 요 범위 공통범위니까. 빨간색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요게 공통범위죠. 1과 2의 공통범위. 그죠? 따라서 x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x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연립부동식입니다. 첫째 2차 부동식을 2차 부동식에서의 x의 범위, 두 번째 2차 부동식의 x의 범위, 두 개의 공통된 x의 범위 교집합이 되겠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이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생각하면서 뭡니까? 근의 분리냐 근의 합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x-2a x 플러스 3a는 0이라는 두 군이 있대. 이거 지금 두 군이라고 그랬어요. 뭐 중군이 됐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됐든 두 군이래요. 두 군이 모두 1보다 더 클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두 군이 모두 1보다 더 크대요. 두 군이. 그래서 이것도 함수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져요. 즉 뭐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래요.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 x축이면 두 군이 모두 어떻습니까? 1보다 크대요. 1이 여기 있으면 두 군, 2차 함수로 오면 이런 식으로 된대요. 이건 뭡니까? 근의 합치에 관한 문제죠. 두 군 사이에 뭐 숫자가 껴있는 게 아니에요. 1이 두 군이 모두 더 커요. 두 군이 모두 더 커요. 여기 두 군이 있죠. 모두 더 커요. 근의 합치는 몇 가지? 세 가지의 교집합이라는 세 가지 공통범위. 첫째 뭐였죠? 두 군이라고 그랬으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죠. 서로 다른 두 군이 될 수도 있고 중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해볼까요? 자, 판별식 D. 4분의 D가 좋겠죠?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3A.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하면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최고정의수 양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벌어지는 범위죠. 경계값이 0과 3이죠. 즉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더라.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축이 어떻다? 축이 1보다 더 크잖아요. 축도 생각해요.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뭐죠? 완전제곱으로 바꾸면 x-a 제곱이죠. 그죠? 즉 x는 a가 축의 방정식 아니에요? 이거 완전제곱으로 바꾸면 x-a 제곱하고 블라블라니까 x는 a가 축이죠. 이 축이 어떻다? 1보다 더 크니까 1이 오른쪽이잖아요. a가 1보다 더 크다. 따라서 a가 1보다 더 크다. 축이 1보다 더 큰 거니까. 셋째,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숫자 넣어보라고 그랬죠? f1. 여기 이제 fx로 넣으면 이게 fx잖아요. 1 넣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0보다 크잖아요. 1 넣으면 f1은 0보다 크잖아요. f1은 뭐죠? f1은 일단 1 대입해봐요. 1 대입하면 뭡니까? 1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이게 위에 있잖아요. x축 위에 있잖아요. 0보다 크다. 따라서 이건 a죠.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1, 2, 3에 의해 뭡니까? 공통된 범위죠. 공통된 범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A축이에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 3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와 A가 1보다 더 큰 거. 1은 여기죠. 1은 여기니까 교집합 뭡니까? 얘죠. 얘죠. 얘. 그죠? 얘와 또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대요. 마이너스는 어디죠? 또? 마이너스는 여기 있죠. 얘죠. 그럼 큰 거는 뭡니까? 1과 2의 3의 교집합은? 세 개 모든 거의 교집합은. 1과 2의 교집합이 이 부분이죠. 근데 또 3과 교집합은?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부분과 이 비금진 부분의 교집합은? 빨간색 이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뭡니까? X의 범위, 즉 A의 범위. 세 개의
공통된 A의 범위는 무엇?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A의 범위가 나오게 되게 되겠죠. 그죠?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뭡니까? 근의 합치에 관한 문제. 근의 분리는 만약에 두 군 사이에 1이 껴있대요. 숫자 하나만 넣어보면 끝이에요. 1이 껴있어요. 즉 F1이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면 끝이지만 지금처럼 근의 합치는 두 군이 모두 1보다 더 크다? 근의 합치죠. 두 군 사이에 껴있지 않으면, 숫자가 껴있지 않으면 그건 근의 합치입니다. 판별식, 축, 경계값인 숫자. 이 세 개의 교집합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단골 문제예요. 자, 13번 문제는 뭡니까? 12번 문제하고 대비를 시키는데요. 12번은 어때요? 두 군이 모두 1보다 더 컸죠? 그러니까 근의 합치. 이거는 근의 합치. 13번은 두 군이 모두 1보다 큰 게 아니라 두 군 사이에 1이 껴있대요. 그러니까 한 근은 1보다 더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대요. 자, 이럴 때 뭐라고 했어요? 근의 분리는. 근의 분리는 뭐만 넣으면 끝이에요? 경계값. 경계값. 숫자만 넣으면 끝이다. 숫자. 1로 쓸 때, 즉 이걸 또 함수로 봐야 되겠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라는 함수로 봤을 때 이 1는 이걸 fx로 놓으면 1로 쓸 때 이 값은 어떻다? 항상 x축 아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만 끝이에요. f1이 어떻다?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끝입니다. 숫자만 넣으면, 경계값만 넣으면 끝이에요. 아까는 근의 합치에서는 어땠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또는 중근 가져야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군이었을 때. 판별식 D와 그 다음에 또 뭐? 대칭 축이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F1, 1이라는 값을 넣었더니 0보다 크다. 이 세 개의 교집합인데 근의 분리는 지금 숫자 두 군 사이에 1이 껴있죠? 숫자만 넣으면 끝입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 나중에 가면 또 할 거예요. F1이 0보다 이 하나면 끝입니다. 이 하나면 1 넣으면 F1은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가 어떻다? 0보다 작으면 끝입니다. 이거는. 이런 a의 범위 구하면 돼요. 따라서 a제곱, a는 2차식으로 내림차함수로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경계값이 뭐죠? a는 2차식에서 마이너스 1과 4 사이죠? 자, 왜 사이예요? 요거 0보다 작으니까 최고점의 기수가 양수인데 0보다 작으면 오므라드는 범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요런 사이에 있으면 요렇게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으면 두 군 사이에 반드시 1이 존재하게 돼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의 분리에 관한 문제 12번과 14번을 비교를 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